여기 잠깐만 있어. 금방 올게. 어디 가요? 그는 오늘도 이름을 부릅니다. 정순아. 대답은 없지만 그 한마디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진다고.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그녀의 이름으로 시작해 그녀의 숨결없는 방에서 끝나니까요. 누군가를 지킨다는 건 기억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마음을 놓지 않는 일이라는 걸 그는 평생을 걸쳐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며 보낸 마지막 시간들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조용하게, 얼마나 오래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사람은 잊어도 사랑은 남는다는 걸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을 스치고 70세 김봉식은 천천히 물을 끓이고 있어요. 전기포트가 딸깍 소리를 내며 멈출 때쯤 그는 늘 하던 대로 아내의 이름을 부릅니다. 정순아, 일어나야지. 약 먹을 시간이야. 한때는 그 소리에 곧장 문이 열리고 잔잔한 대답이 돌아오곤 했지만 이제는 이 집에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침대 옆에 앉아 그를 바라보는 눈동자 속엔 낯선 공기만이 맴돕니다. 저 누구세요? 그 말이 처음 나왔던 날, 김봉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굳었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사람은 기억을 잃어도 눈빛만큼은 남는다 했는데 그날의 정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하루는 기억의 조각을 붙잡는 일이 되었어요. 그는 매일같이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고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2개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아내가 수저를 놓는 법을 잊지 않도록 그가 하나하나 잡아줍니다. 이건 밥, 이건 반찬, 그리고 이건 나야, 정순아. 김봉식. 그는 매번 같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갸웃합니다. 어쩔 때는 봉식이 오빠라 부르며 웃지만 어쩔 때는 아버지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웃음이 남아있을 때면 김봉식은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마당을 돕니다. 예전엔 꽃을 심던 자리인데 이제는 길 잃은 발자국만 남아 있습니다. 정수는 꽃 이름도 잊었지만 여전히 꽃 향기를 좋아합니다. 이거 우리 집인가요? 그 물음에 김봉식은 미소 지으며 그래, 우리 집이지. 내가 심은 봉선화도 아직 살아있어. 그는 밤마다 일기를 씁니다. 오늘은 정순이가 내 이름을 2번 불렀다. 아침엔 까먹었지만 저녁엔 기억했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의 일기장엔 절망보다 희미한 기쁨이 더 많았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과 그 기억을 붙잡는 사람의 차이는 사랑의 방향이 다를 뿐 하나는 사라지고 하나는 남아요. 남은 사람은 매일 그 빈자리를 메우며 살아갑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봉식은 아내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속삭입니다. 정순아, 내일은 내 이름 기억해 줄래? 그는 대답이 없는 얼굴을 쓰다듬습니다. 그 손길엔 여전히 젊은 날의 온기가 묻어 있어요. 그가 불 끄는 마지막 순간 창문 밖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흔들리고 그 불빛은 마치 잊혀가는 사랑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순 씨, 이제 약 먹을 시간이에요. 간호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봉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얀 커튼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오고 병실 안엔 약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정수는 오늘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에는 인형을 꼭 쥐고 있었을 뿐 그 인형은 오래전 그가 직접 박음질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우리 손주 주려고 만든 거였는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병원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으면 늘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누군가는 휠체어를 밀고 누군가는 간병인에게 이름이 불리고요. 그 모든 부름 속에서 정순이라는 이름도 섞입니다. 그러면 봉식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지만 그 이름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김봉식 씨, 아내분 갈수록 불안정하세요. 담당 의사가 차트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기억은 점점 짧아지고 밤마다 잠을 못 주무실 겁니다. 옆에서 계속 돌보시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병실 창가에 앉은 봉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비스듬히 비치는 그곳엔 젊은 시절의 그와 정순이 웃고 있는 듯 했어요. 정순아, 기억 안 나? 그날 우리 여기 근처에서 처음 만났잖아. 그는 혼잣말을 하듯 말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보다가 문득 그를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혹시 제 아버지세요? 순간 봉식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래, 아버지라고 해도 돼. 그는 웃었습니다. 그녀가 편하다면 어떤 이름으로 불려도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함께 있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 복도에 작은 소란이 났습니다. 정순이 밤새 병실을 나가려 했다고 했어요. 집에 가야 한다고 계속 그러셔서요.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봉식은 곧장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정순아, 나야. 나랑 같이 있잖아. 그녀는 그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에 가야 돼요. 우리 엄마 기다리시는데 그 순간 봉식은 알았습니다. 그녀의 시간은 멈춰 있다는 걸. 그녀는 지금 젊은 시절의 자신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정순아.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병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게 그녀에게는 귀가였고 그에게는 고통이었지만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봉식은 병실 불 꺼진 복도 끝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친 숨결 사이로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죠.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제대로 돌보고 있는 걸까? 그의 손등엔 떨림이 번졌습니다. 이틀 뒤 그는 결심했습니다. 정순아, 우리 바람 좀 쐬자. 그는 아내의 휠체어를 챙기고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론 봄 햇살이 가득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오지 마을. 오래된 버스 정류장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낡은 벚나무 아래 바람이 잎사귀를 흔들고 있었죠. 여기 잠깐만 있어. 금방 올게. 그는 휠체어를 그늘 아래 세우고 손끝으로 그녀의 머리칼을 매만졌습니다. 어디 가요? 잠깐 다녀올게. 그는 그렇게 말한 뒤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시동을 걸고 도로로 나서자 바람 소리도 엔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귓가엔 아내의 웃음소리만 어렴풋이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 그리고 가슴을 찢는 듯한 침묵.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 정순아, 안 돼. 그는 곧장 차를 돌렸습니다. 타이어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미끄러졌어요. 벚나무 아래로 돌아왔을 때 정수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바닥 위엔 벚꽃잎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이거 예쁘다. 그녀는 그를 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봉식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정수는 이유도 모른 채 그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울지 말아요, 아저씨.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그를 다시 인간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병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 안에서 그녀를 안은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자책이자 약속이었습니다. 다시는 너를 두고 가지 않겠다. 그 이후로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 곁에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깨어나 물었습니다. 누가 나 불렀어요? 아니야, 아무도 안 불렀어. 그는 부드럽게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손길은 오랜 세월의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새벽녘 그는 그녀의 곁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정순아, 오늘은 내 이름 기억해 줄래? 대답은 없었지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찔했어요. 그건 마치 응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창문 밖 희미한 빛이 새어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있는 것도 사랑의 일부라면 나는 그마저도 사랑하겠다. 그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병원 문 앞에서 김봉식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날 바람이 불어 낙엽이 휙휙 날아다녔어요. 그는 낡은 모직 코트를 여미며 휠체어에 앉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정순아, 우리 집에 가자. 그 말에 정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 집이 어디예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나한테 밥해준 그 집. 아직 그대로 있어. 그는 애써 웃으며 휠체어를 밀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은 짧았지만 그에겐 가장 긴 여정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마당에 봉선화가 시들어 있었습니다. 정순이 매일같이 물을 주던 그 꽃이었어요. 이거 내가 심은 거야.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제가 심었어요? 그래, 내가 제일 좋아하던 꽃이었지. 그는 그 말 뒤에 예전엔이라는 말을 삼켰습니다. 집 안 공기는 오랜만에 사람 냄새가 났어요. 봉식은 미리 준비해둔 전기장판을 켜고 아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춥지? 이불 덮어줄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불 끝을 쥐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이 같아 그는 웃음을 흘렸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집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정수는 잠시 잠들었다가 깨고 다시 잠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가 깨어날 때마다 그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라고 속삭였어요. 그 말이 마치 자장가처럼 정순을 잠들게 했습니다. 며칠 뒤 봉식은 아내와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그는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예전처럼 간이 맞지 않아도 그녀는 한 숟갈을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어요. 맛있어요. 이거 남편이 끓여준 건가요? 그 순간 봉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 남편이 끓여준 거야. 그는 애써 담담히 대답했지만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거든요. 그녀가 그를 잠시라도 남편이라 기억한 순간 그의 하루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정수는 또다시 불안해졌어요. 저기요, 여긴 제 집이 아니에요. 저 좀 보내주세요. 그는 이불 끝을 쥔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내일 가자. 오늘은 피곤하니까 자자.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이내 눈을 감았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손끝이 따뜻할수록 그는 슬펐습니다. 그 온기가 오래가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창밖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문틈으로 굴러들어왔어요. 봉식이 조용히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을 때 그때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봉식 씨. 그는 순간 멈췄어요. 그녀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선명하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나야. 봉식이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나 데리러 와줘서. 그 말 한마디에 봉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발끝으로 떨어졌어요. 그건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정신의 불씨를 지켜볼 수 있었던 감사. 그날 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정순이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 한 번으로 충분하다. 나는 아직 남편이다. 시간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기억은 하루하루 깎여나갔어요. 아침에 이름을 기억하던 날도 오후가 되면 낯선 사람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시간 속에서 봉식은 남편이기도 하고 이웃이기도 하며 어떤 날엔 그냥 지나가던 남자였습니다. 정순아, 나야. 김봉식. 그는 매일같이 말했어요. 그러면 그녀는 잠시 멈칫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름이 참 예쁘네요. 그 말이 끝날 때마다 봉식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다정했지만 그 뒤에는 울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갸우뚱했어요. 순간 봉식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밥 먹는 법조차 잊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손을 잡아 올리며 이렇게, 정순아. 이렇게 떠서 입에 넣는 거야. 그녀는 천천히 그를 따라했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도 봉식은 눈물이 맺혔어요. 사랑이라는 말보다 그 한 숟가락의 시간이 더 깊었거든요. 밤이 되면 그녀는 자주 깼어요. 누가 나 불렀어요? 아니야, 아무도 안 불렀어. 그냥 꿈이었을 거야. 그는 부드럽게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손길은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마음의 습관이었습니다. 이젠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를 재우는 일이 그의 하루의 끝이자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방송에서 노인대학 수강 신청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같이 나가보세요, 봉식 어르신. 잠깐이라도 숨 좀 쉬셔야죠. 동네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여기서 쉰다오. 집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제일 편해. 그 말엔 단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세계를 지켰어요. 단 두 사람뿐인지.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이 머무는 공간.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 오래된 부부인가요? 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반세기야. 50년. 50년이라 참 오래 살았네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봉식은 눈물이 목까지 차올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그는 그녀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아, 혹시 내일은 내 이름 기억해 줄 수 있을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 미세한 손끝의 힘이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창문 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라지는 건 기억이지 마음은 아니야.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하나로 오늘을 버텼어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겨울 내내 닫혀있던 창문을 여니 따뜻한 바람이 집안을 스쳤어요. 창밖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고 가벼운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마당 한켠을 덮었습니다. 그날 아침 봉식은 오랜만에 아내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연분홍색 카디건,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색이었어요. 오래된 옷에서는 햇살과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정순아, 꽃 보러 갈까? 그는 조심스레 물었고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어요. 꽃이요? 그래, 내가 제일 좋아하던 봄꽃. 휠체어를 밀며 마을길을 걷는 동안 봉식의 손등에는 햇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참 예쁘네요. 저 꽃 이름이 뭐예요? 벚꽃이야.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날도 이 꽃 아래였어. 그녀의 눈동자에 순간 빛이 스쳤습니다. 그래, 내가 나보고 말했잖아. 이 꽃처럼 예쁘게 오래 살아요, 우리. 그는 웃었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람이 불었고 꽃잎이 그녀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꽃잎을 바라보다가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예쁘다. 정순아.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봄이 지나면 또 보러 가자. 그땐 내가 먼저 기억할게. 내가 잊어도 괜찮아.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아주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은 바람보다도 가볍게 들렸지만 봉식은 그것을 마음 깊숙이 새겼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이 길 기억나? 대답은 없었지만 그에게 충분했습니다. 지금도 함께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그녀를 눕힌 후 그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 속에서 흩날리는 벚꽃잎이 눈처럼 떨어졌어요. 그는 손끝으로 그 장면을 그리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그날의 온기는 남는다. 그날 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정순이가 나랑 약속을 했다. 다음 봄에도 꽃을 보러 가자고. 아마 기억 못하겠지. 그래도 나는 기억할 거다. 그 약속 하나로 남은 날을 버틸 수 있을 테니까. 며칠 뒤 그녀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어요. 이름도 얼굴도 언어도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어느 날 오후 그가 창문을 열자 그녀가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꽃 냄새가 나요. 그 한마디가 그가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입술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오늘은 내 이름 기억했잖아. 그 말과 함께 눈물이 떨어져 그녀의 손등 위 벚꽃잎과 섞였습니다. 바람이 불어 꽃잎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그녀의 머리칼을 쓸어내리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있네. 그리고 오래도록 그 집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는 마지막으로 맞닿은 채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정순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새 세 번째 봄이 되었어요. 집 앞 벚나무는 여전히 활짝 피었고 꽃잎은 바람에 흩날려 마당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봉식은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두 잔의 커피를 내렸습니다. 한 잔은 자신을 위해 다른 한 잔은 늘 정순의 자리에 올려두었어요. 정순아, 오늘도 꽃 피었네. 내가 좋아하던 그 벚꽃. 그는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안엔 그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표가 붙은 약병, 손때 묻은 인형, 그리고 끝내 다 채우지 못한 일기장 한 권. 그는 매일 저녁 그 일기장을 펼쳐 자신의 글을 한 줄씩 더 써내려갔습니다. 오늘도 혼자 밥을 먹었다. 정순이가 있던 자리에 여전히 밥 한 그릇을 놓았다. 누군가 보면 미쳤다고 하겠지. 하지만 난 아직 둘이 산다. 그의 글씨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잊히지 않기 위해 적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계속 살아있게 하기 위해 쓰는 글씨였습니다.
봄마다 그는 벚꽃길을 걸었어요. 마을 끝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면 그녀와 함께 사진을 찍던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 앞에 도착하면 그는 항상 두 손으로 커피잔을 들어 한 잔은 내 거야. 그는 조심스럽게 한 잔을 벚나무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꽃잎이 잔 속에 떨어지며 조용히 흔들렸어요. 그때마다 봉식은 잠시 눈을 감았고 그의 귀에는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보, 꽃 냄새가 나요. 그 목소리 하나로 그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꽃길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누구는 불쌍하다 했고 누구는 부럽다 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정수는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면 그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봅니다. 별빛이 흐르고 봄바람이 스치면 그는 천천히 속삭였어요. 정순아, 잘 있지? 나는 아직 여기 있어. 너랑 했던 약속, 난 잊지 않았어. 시간은 또 흐르고 그의 머리는 더 휘어졌습니다. 걷는 속도도 느려졌지만 그가 가는 길은 늘 같았습니다. 벚꽃길.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그날의 햇살 아래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에는 여전히 미지근한 커피잔의 온기가 남아 있었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흩날리며 그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어요. 그건 마치 정순이 마지막으로 건네는 인사 같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그 사랑이 나를 오늘도 살아있게 합니다. 꽃잎은 또 한 번 피고 또 한 번 져갔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가 사랑했던 이름은 여전히 이 집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사랑한다는 건 함께 늙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계속 그를 불러주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김봉식은 오늘도 커피 2잔을 내립니다. 한 잔은 그를 위해 그리고 한 잔은 아직도 어딘가 봄빛 속에 서 있을 정순을 위해.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기억은 어김없이 흐릿해지지만 그의 하루는 늘 한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정순아, 오늘도 잘 지냈지? 바람이 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는 압니다. 사람은 잊어도 사랑은 남는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도 그를 살아있게 한다는 걸.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그리우신가요? 그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더 숲 스토리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